이번에는 2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페이지. 2012 타경 6680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153번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지분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분 매각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건물도 주인이 있습니다. 건물을 보면 김향으로 되어 있죠. 204페이지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204페이지 보십시오. 김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 등본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토지 등기부 등본에 누구로 되어 있죠? 이름이 김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초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었죠. 같았었는데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은 있는데 등기부 등본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경매가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은 이 김라는 분이 이 농협에서 신용대출로 몇백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지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이 땅을 대위로 상속을 시켰어요. 4명한테다가.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 셋과 딸 하나에다가 대위 상속을 시켰고, 건물은 등기부 등본이 없다 보니까 상속을 시키지 못하고 이 상속을 시킨 이 아들 셋과 딸한테다가 너희들이 아버지가 진 빚을 갚어라 하고 소송을 냈고, 그 아들 중에서 양천구에 사는 그 아들 하나는 4분의 1, 아버지가 진 빚의 4분의 1을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매각 제외에 땅만 4분의 3이 뭐로 나왔어?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분으로만 나와도 머리가 아프고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다가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것이 그 특수 경매의 지분이고 건물 매각 제외고 법정 지상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몇 가지 어려운 것이 같이 어떻게 한다? 묻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4,400에서 시작해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이때가 2014년도인데 2014년도에 제가 이 특수경매 추천 물건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한 15명을 이제 모집을 해서 회장님도 뽑고 같이 추천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추천하고 입찰에 들어가자고 내가 추천을 했는데도 아무도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도 경매를 꽤나 했다고 하는 분이 마침 빨리 왔길래 이거 괜찮으니까 입찰에 들어가 봐라. 왜냐면은 이게 보면은 이 가격이 4,400인데 여기 보면 몇 평이냐면 294평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평당 한 20만 원은 넘어가거든요. 20만 원에서 25만 원 가는데 이게 4,400에 시작해서 지금 1,8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10만 원도 안 되게 떨어진 거예요. 한 6, 7만 원 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0만 원짜리가 6, 7만 원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돈이 될 것 같아서 내가 한 분이 오길래 이거 들어가 이거 괜찮아 내가 뒤에서 봐줄게 했는데 그분은 들어가기 싫은 거야. 지분에다가 건물 매각 제외에다가 과연 법정 상권이 있겠다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들어가라고 하지 본인은 들어가기 싫지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마침 우리 추천 물건에 회장이 된 분이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면서 이거 내가 들어가 했더니 그 사람은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애냥 있다가 나한테 이렇게 보더니
교수님 무슨 물건인지 모르지만요. 제가 회장이니까 돈은 제가 댈게요. 제가 댈 테니까 그 대신 돈은 내가 무슨 물건인지도 모릅니다. 돈은 제가 댈게요. 그 대신에 조건은 낙찰 받아서 처리할 때까지 전부 다 이 교수님이 나서서 해주는 겁니다. 돈은 제가 대겠습니다. 얼마짜리냐 해서 4,400인데 1,800까지 떨어졌는데 한 1,900이나 2,000만 원 좀 쓰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교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돈은 내가 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경매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었는데 여태까지 2등해서 떨어지면 완전히 기분이 셉니다. 그러니까 2등하기 절대 싫으니까 먼저 가격으로 지금 질러서 1등을 반드시 하도록 해주십시오. 먼저 가격 이상으로 든다? 낙찰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해갖고 얼마를 쓸까 하다가 먼저 가격이 2,200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썼냐면 2,315만 원을 썼습니다. 먼저 가격이 그러니까 1,800까지 떨어졌는데도 2,300 쓴 거예요. 그냥 먼저 지르자 그랬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예요? 단독응찰입니다. 단독응찰이에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 필지가 3필지고 하나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필지는 농취증을 해야 되고 여기 건물을 제가 가봤더니 옛날 집인데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추천을 했는데 그런데 단독응찰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은 이제 그러니까 그분을 대신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사실 보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면 기본으로 해서 제가 컨설팅 비용을 전체 다 의뢰를 하시면 한 200만 원을 기본으로 받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받았을 텐데 이 100만 원 받고 이제 제가 뭐냐면 입찰하러 갔죠. 입찰하고 이제 갔으니까 농취증을 또 세 필지 중에서 2필지는 하나는 답이고 하나는 전이다 보니까 농취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낙찰 받자마자 바로 옥산면 담당자한테 농취증 담당자한테 가서 내가 농취증을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뭐 5개월 날인가 금요일 날 언젠가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 서울에서 왔는데 하루만 땡겨서 좀 미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아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하고 지금 같이 나가봅시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자기 차를 타고 현장을 같이 답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농취증을 해줘야 될 만큼 현황이 됐는 걸 같이 보러 간 거예요. 저하고. 다 보더니 필지 봤는데 하나는 집이 있으니까 대지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이런 것이 하나 있죠. 이것이 뭐냐면 저기 퇴비를 쌓아놓는 퇴비사예요. 그 옆에는 깨를 심어놨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물은 농사를 짓는 물이고 그 옆에 깨 심어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예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내일 모레 오십시오. 내일 모레 오시면 저게 농취증 해놓을 테니까요. 제가 없어도 그냥 달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농취증 만들어놓으면 드리면 됩니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다 그랬죠. 집이 있었다 그랬죠. 아무도 집이 거주자가 없었다 그랬죠. 근데 농취증을 띄려고 현장을 같이 가자 해서 담당자하고 같이 갔더니 그 집 앞에 화물 트럭이 하나가 있는 거야. 야, 집이 비어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뭐냐면 건축물 관리대장의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 별로 제가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건물에 무단 거주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배째라예요. 안 나갑니다. 그걸 제일 문제하고 제가 그런 주인이 거주하는지 세입자가 거주하는지 그 무단 침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지가 아주 이 특수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게 건물 주인이 있을 때는 아무 무서운 게 없어요. 세입자가 있을 때는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빈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낙찰받아서 그 사람 내보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가서 제가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가서 봤더니 뭐가 있더라? 화물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취를 해준다 그러길래, 야, 거주자가 없었는데, 거주자가 있단 말이야. 제가 그 옥산면에서 나와가지고 현장을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봤더니 아까 그 환자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옛날 집인데. 대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더라고. 문 안 잠갔으니까 밀고 들어와! 이런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밀고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방에서 그 전기 고루 하나 이게 켜놓고 있고 라면이니까 밥을 먹고 있다가 어떻게 왔어? 그러더라고요. 거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제가 저희 그 땅 낙찰 받은 사람인데 아저씨 여기 언제부터 와 계세요? 나? 나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언제 전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더고 뭘 옛날부터 있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 내가 하도 그냥 그 저기 뭐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무슨 뭐 독감인가 뭐 이상한 거 뭐 폐렴인가 걸린 것 같다고 입원해라 그래서 한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엊그저께 다 낫다 그래서 퇴원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혼자서 갈 데 없는 노인네가 혼자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건데 내가 갔을 때는 어디가 있었다? 병원에 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거주자가 없는 걸로 판단했던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을 것 같고 아저씨 제가 이게 낙찰 받았기 때문에 이거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라고? 무슨 소리야? 나 이 건물 주인한테다가 나 죽을 때까지 살아도 좋다 해서 나 30만 원 줬어. 그리고 나 죽을 때까지 살기로 한 거야. 나 못 나가. 와, 여기서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도 제가 지지 않고 얘기했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 30만 원 주셨다는데 누굽니까? 그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 줘야 했더니 다 오더니 전화번호 몰라. 누군데요? 했더니 오산 사는 사람이야. 나 그러고 못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찾아봤더니 여기 등기부등본 찾아봤더니 여기 보면 김수, 김종, 김중 있죠. 근데 보면 오산에 사는 사람이 김종 64년생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수가 딸이고 김중 아들인데 맨 위에 있는 김종이가 양천동에 사는 그 아들은 돈을 냈고 김중하고 김중 어떻게 한다? 돈을 안 내서 나왔는데 오산에 사는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제일 형인 거예요. 제가 가장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원래가 거주자가 없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을 지료를 청구했을 때에 지료를 낼 사람이 어딨냐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데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때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료를 낼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은. 제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됐던 것은 그러면 이 건물의 주인인 오산에 사는 사람이 이 경매 물건에서 얼만큼 알고 있고 법정상권에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여튼 그 영감님한테 나가야 된다고 큰 소리 쳐놓고 내심에 걱정이 돼갖고 올라오면서 오산에 들렸습니다. 오산 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제가 이제 항상 제 차에다가는 저기 써놓는다 그랬죠. 낙찰받은 사람이다. 전화 연락 받은 사람이다.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이다. 연락받습니다. 전부 다 땅만 낙찰받은 사람이다. 연락받는다. 이렇게 몇 가지 써놓고 있는데 그날도 제가 뒤에서 차에서 그거 낙찰 땅 토지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저기 연락 바랍니다 하고 써 붙여놓고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올 때 한 6시 반 7시쯤 되니까 얼큰이 취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옥산면 수암리 낙찰받은 사람이라고요? 이분이 얼큰이 취한 목소리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이라고요? 낙찰 받았으면
가져가면 되지. 뭐가 좋은 일이라고 전화를 해달라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옥삼면 수암리의 주인이 건물이 매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법정 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그 한마디로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나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하니까 약주가 많이 취하셨네요. 나중에 깨시면 통화하기로 하시다고 끊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 사람한테 대해서 알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상속받은 땅만 경매로 나갔는지 건물까지 같이 나갔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낙찰 받았으면 가져가면 되지. 뭐 좋은 일도 아닌데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난리야. 이 얘기는 한마디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나머지 4분의 1 지분을 우리가 사질 못했죠. 4분의 1 지분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팔 건지 안 팔 건지 알아서 만약에 판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 가격으로 사면 좋고 안 판다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된다? 소송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팔린지 안 팔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된다? 양천구로 갔습니다. 집에. 양천구까지 갔더니 저녁 한 8시쯤 됐더라고요. 8시에 저같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대문 두드리면 문 열어줘 안 열어줘? 열어줘? 그때 마침 우리 대신 실장님께서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갔길래 제가 우리 실장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이 4분의 3을 낙찰받은 사람이다 얘기하고 4분의 1 지분을 팔겠는가 하고만 물어보고 팔겠다고만 하면 전화번호만 적어갖고 나와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한 20분 있더니까 나오더라고. 나와가지고 우리 실장님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어떤 남자가 나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더래요. 수암리 땅을 4분의 3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집에 잠깐 들어가서 얘기해도 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이쁜 여자가 집에 들어와도 된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지 말라 그래. 그럼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그 부부가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더래.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으니까 한 10분만 계시다가 10분만 있다가 얘기하십시다 하더라고. 한 10분 기다렸더니 저녁 다 먹고 무슨 일입니까? 이거 오셨습니까? 얘기하길래 4분의 3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파실는지 안 파실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저는 이걸 당연히 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남자 쪽에 그 상속을 받아서 이 사람은 빚을 갚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남자 쪽에서는 형제지만은 여자 쪽에서 보면은 시집일이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금 다른 형제들은 다 돈 안 갖고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입장에서 보면 이 부동산을 붙들고 늘어져야 돼. 이 시집에 있는 빨리 떨어져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가 답변하기도 전에 그 여자가 그 얘기 듣고 있다가 네, 그 땅 우리 필요 없어요. 팔을 거예요. 남자가 판다 안 판다 소리 얘기할 시간이 있다 없다. 그 땅 우리 필요 없어요. 팔 거예요.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싫은 거야. 그 시집 식구들하고 하는 것도 싫고 시집 식구들하고 같이 지분을 갖고 있어 엉키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야. 그 무슨 돈이 돼서 뭐 5억 10억짜리면 있는데 이거는 먼저 보면 시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빚만 앉아가고 빚을 대신 갚아줬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옳게 진다고 팔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그러면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그랬고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데 거기 부인이 잠깐만요. 우리 남편은 일을 하러 들어갈 때는
핸드폰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전화 안 받으면은 저한테 하세요 하고 전화번호 하나를 더 적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 땅을 팔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전화번호 2개를 받아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럼 이제 팔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했거든요. 출근했더니 우리 실장님 저한테 얘기해요. 저 부여군 어디서 장애인협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장애인협회 회장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 좀 해달래요 그러더라고. 부여의 장애인협회에서 왜 또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나 싶어서 제가 어떤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장애인협회 저기 장애인협회장 저 누구입니다. 근데 그 이동규가 살고 있는 그 집 경매로 낙찰받았다며요. 제가 이동규 거기 혼자 살고 있는 사람 뒤에 조금 돌봐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제가 어저께 낙찰받았다는 소리 듣고 그 사람 내보낼 때 낙찰받았으니까 그냥 내보내지 말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사비용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시라고 제가 그 부탁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탁 안 해도 제가 돈 안 주면 그 사람이 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끊었던 겁니다. 끊고 저는 그 사람은 제껴놓고 이번에 저는 4분의 1 지분을 마저 살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전화를 했죠. 어저께 파신다는 얘기 듣고 지금 그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가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격을 조사를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대기 앞에 가서 그 커피숍에서 전화를 드리면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합의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갈 테니까 그때까지 그 가격을 같이 조사하십시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그 앞에 갔습니다. 가서 전화했습니다. 저기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가격을 조사했죠. 아까 얼마 간다 그랬죠 이게? 20만 원 이상 간다 그랬죠. 20만 원 간다.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커피숍에 그 부부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같이 나왔길래 제일 먼저 제가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팔 때도 협상을 하고 사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하는 물건에 대해서 상대편이 얼만큼 알고 있느냐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협상이 쉬워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내가 살 물건이 98평이니까 100만 원 100평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산 것이 평당 6만 8천 원을 그러니까 7만 8천 원이니까 8만 원 잡겠습니다. 제가 평당 가격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당 한 10만 원 가더구만요. 그런데 제가 한 7만 8천 원에 낙찰 받았으니까 8만 원 치고 98평이니까 100만 원을 쳐서 제가 8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800만 원을 드린다고 얘기했죠? 아시는 분? 아세요?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당 가격이 20만 원 가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평당 10만 원 갑니다고 얘기했죠. 근데 10만 원 갑니다고 했는데 100평 줬으면 10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800만 원 준다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시세가 10만 원이 가면은 1000만 원을 주셔야지 왜 800을 주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는 가격이 비싸야 1000만 원이고 깎아야 800만 원입니다. 저는 이미 20만 원 가는 거 알거든요.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얘기십니까? 지금 평당 25만 원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2,500만 원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초에 가격 자체가 너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15만 원이 된지 하는데 제가 그렇게 10만 원 가는데 8만 원 하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이 사람이 10만 원, 1000만 원이지 800만 원 주십니까 하는 거 보니까 가격을 알고 왔다 모르고 왔다? 모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왔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000만 원 달라면 제가 1000만 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매 가격으로 해서 800을 드린다는 이유는 제가 거기 가봤더니 영감님이 계시대요. 내가 일반 매매가격으로 사면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사장님께서 영감님 내보내 주십시오. 근데 영감님을 사장님께서 땅 주인이 내보내지 않고 나보고 내보내라고 한다면은 경매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했더니 부인이 자그만 소리로 자기 남편한테가 아니 그 영감이 아직도 있어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아 형님이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냥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더니 나한테다가 그래도 1000만 원 아니면 못 팔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자가 부인이 판다는 것을 의지를 봤죠. 제가 얘기했죠. 그러시면은 오늘 협상은 없던 일로 하고 제가 소송으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할 테니까 법정에서 뵈야 되겠네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800만 원이 지금 들어올려다 날아가고 있죠. 얼마 때문에? 200만 원 차이로. 그러죠? 그 여자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요? 버티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오늘에 있던 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여자가 그 자리에서 여보 팔어 그러더라고. 팔어 하니까 그 남자 가만히 있다가 저는 고향이고 아버지가 살던 집이니까 그렇게 팔 마음은 그렇게까지 해서 팔 마음은 없는데 집사람이 팔겠다고 하니까 팔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돈도 많지 않으니까 일시불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법무사가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서류를 뭐뭐뭐 갖고 오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럼 법무사에서 계약서를 쓰고 서류를 넘겨주신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일 내로 법무사가 전화 가기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아는 법무사한테 얘기했죠.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4분의 1 지분을 마저 사야 되니까 마저 가져오게끔 하라고. 그래 해서 몇 월 며칠 약속하고 내가 돈 갖고 오겠다 했더니 약속한 날짜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한 4, 5분 기다렸더니 그 팔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사는 이쪽에 앉았고 나는 이쪽에 앉았고 이제 그 사람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맞은편에 이제 앉은 사람한테 얘기했죠. 서류 다 갖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갖고 왔습니다. 어디 서류 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나한테 주는 거를 내가 아니 나한테 줄 필요 없습니다. 법무사님 주십시오 하고 법무사한테 줬죠. 법무사한테 제가 물어봤죠. 서류 다 맞습니까? 했더니 맞습니다. 제가 돈 줘도 됩니까? 돈 줘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 넣었던 800만 원 어떻게 한다? 꺼냈습니다. 800만 원을 봉투에다 넣어 가져갔지 않습니까? 꺼냈죠. 꺼내갖고 돈 줬어요? 안 줬어요? 계약서 다 썼어요. 법무사가 이제. 그럼 계약서 다 쓰고 도장 다 찍으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니죠. 제가 다 써놓고 얘기했죠. 아니, 이 얘기를 했죠. 여기 보니까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이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더구만요. 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이런 건물이 있는데 내가 이거는 집을 새로 허물고 새로 지려고 제가 이 땅을 사는 건데 혹시라도 당신이 왜 우리 아버지 건물을 왜 허물었느냐고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한다? 건물도 판다고 여기 계약서에다 특약상에다가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건 알고 있었지만 절대로 협상할 땐 그 얘기 안 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할 때? 돈 줄 때. 돈 바로 받고 갈 줄 알았다가 내가 그 조건을 걸으니까 조금 좀 하더라. 당황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구만. 사장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건물의 권한도 저한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4분의 1에 대한 저에 대한 지분만큼은 어떤다? 같이 파는 걸로 된다? 적겠습니다. 오케이. 적읍시다.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건물까지 다 팔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 무시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깜빡 잊어먹고 했습니다. 이제 땅을 마저 다 샀으니까. 갔다 오더니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전화 왔어. 교수님 저거 못 팝니다. 왜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왜 영감님이 한 분 계시더구만요. 어떻게 왔냐 그러길래 이게 내가 이종실 교수가 팔아달라고 해서 왔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데 뭘 파냐고 소리 지르는데요. 교수님 그 영감님 내보내기 전에 그거 못 팝니다. 300, 400, 500을 주더라도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팝니다. 그때서야 생각해보니까 그 영감이 그때서 기억이 나는 거야. 맞아. 그 영감 내보내야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고 갔습니다. 처음에 50만 원 준다고 나가라 할 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래. 100만 원 줄게 나갈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 막 써다 그럼 150만 원 줄겠더니 150만 원 주면 나가겠대. 한 1시간 동안에 줄 차에서 5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올랐어요. 올라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살고 있던 영감님 뭐냐면 오늘 150만 원을 주고 가면은 자기가 한두 달 내로 그 돈을 가지고 이사 갈 자리를 알아보고 이사 가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150만 원 주라 이런 얘기야. 나는 못 준다. 150만 원 주긴 준대 이사 가는 날 이사 가는 거 보고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150만 원은 합의가 됐는데 뭐가 안 되냐면 영감은 미리 달라는 거고 나는 나가는 날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어떻게 됐어? 결렬된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영감님 이제 죽기 살기로 버틸 거 아니야 이제. 자기 버티는 대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보내긴 내보내야 되겠는데 150에 합의는 했는데 어떻게 내보낼까 하고 생각하다가 마침 장애자협회 회장이 생각이 나더라고. 장애자협회 회장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동기 씨 저가 살고 있는 집 낙찰받은 사람인데 제가 회장님 한번 뵈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어디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협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장애인협회 회장이 아니고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시더만요. 그러니까 앞에 장애인 회관이 크게 있고 그 바로 뒤에 시각장애인협회 회가 따로 있고 거기 이제 회장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왔냐고 그러길래 제가 이동규 씨 내보낼 때 회장님께서 돈 좀 이사 비용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150만 원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150만 원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동규 씨가 지금 나가고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150만 원씩이나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전화할게요. 그랬더니 야 동기냐? 이 교수님이 너 이사 나가는데 도와준다고 150만 원 갖고 하셨대. 바쁘대. 지금도 빨리 오지 않으면은 그냥 가신대. 너 어디 있냐? 뭐 어디 있다고? 집으로 빨리 와. 또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그러더라고. 어느 장애인협회 그때 그 회장님이 가십시다 그러더니 나 지금 잠깐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금방 그 사회복지사 2명이 한 명 운전을 하고 한 명 안내하는 걸로 스타렉스 금방 대기하더라고. 저는 저 차 타고 갈 테니까 뒤따라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스타렉스 앞에 가고 제가 뒤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다가 스타렉스 세워놓고 제 차는 저 뒤에다 서놓고 스타렉스 앞에 운전하고 있고 스타렉스의 뒤에 좌석을 서로 마주보게끔 만져놓고 저는 여기 이제 차 문이 이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이제 그 장애인 회장이 야 동윤아 집 앞에 있으니까 나와 그러더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회장은 그 내 옆에 앉아 있고 복지사는 맞은편에 있고 이제 온 거야. 와서 이제 차 탔어. 그런데 내가 150만 원 준비했던 거를 이동규 씨한테 그 준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한테 줬어요. 쉬어보십시오 했더니 쉬었어. 150만 원 맞죠? 예, 그럼 맞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사할 비용을 달랬는데 내가 이사할 비용을 줍니다 했더니 이사 비용으로 주려고 하길래 잠깐만 해갖고 제가 사실 이걸 써가지고 갔었어요. 합의서. 수법은 위 본인은 옥산면 수암리 154대시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나 8월 30일까지 이사 나가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했으면 합니다. 합의금 150만 원 이렇게 썼죠. 쓰고 제가 옥산면 사회복지사 누가? 김현 두 사람을 내가 보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어차피 돈을 미리 달라니까 미리 주긴 줘야 되겠는데 미리 돈을 주는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돈 받고 안 나갈까 봐 걱정인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 옥산면 그 사회복지 저기에서 회장이 보증을 쓰면 되겠다. 보증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다 사인하라 했더니 사인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돈 줬어요. 8월 30일 되니까 나가 안 나가. 9월 30일 되니까 나가 안 나가. 10월 30일 되니까 나가 안 나가. 너는 이미 안 나갈 줄 알았죠. 그리고 나 한 석 달을 기다려줬죠. 내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협회 회장한테 전화 걸었죠. 회장님, 제가 그때 150만 원 드렸는데 이동규가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떡하죠? 했더니 이동규가 아직도 안 나갔다고요? 잠깐만, 알았습니다. 했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이동규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 지금 이사 나가는데 열쇠는 우체통에다 넣고 갈 테니까 그 시골집에 열쇠가 필요해. 그래갖고 그게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된다? 공인중개사에 연락을 했죠.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6천만 원을 바로 팔렸어 이제. 근데 내가 보고 공인중개사 이걸 잘 모르는구나 싶은 게 뭐냐면 팔고 나서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공인중개사 나한테 연락이 왔어. 교수님, 거기에 있는 건물을 든다? 멸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새로 산 사람이 건물을 멸시하고 든다?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물 관장이 있죠. 그럼 주인이 아닌 사람이 멸시를 해 못해. 우리는 땅 주인이죠. 멸시를 해 못해요. 건물은 김 이름으로 돼 있죠. 땅 주인이 건물을 멸시할 수 있다 없다? 멸시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멸시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에다가 현재 땅 산 사람이 면사무소 가서 멸시 신청하면 받아주게끔 돼 있어. 그리고 그 계약서에 건물까지 판다고 다 있으니까 나중에 멸시를 해도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그냥 멸시를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렇습니까? 했더니 나중에 한 1년쯤 후에 가봤더니 건물 멸시라고 새 집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팔고 끝낸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